안녕하십니까. 레슨문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강의 중 RSI,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이랑 거의 버금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이 마법의 지표라고 했죠. 얘도 마법의 지표랑 버금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들은 다 이렇게 보조지표를 다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대응을 하면 우리가 기관보다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기관 투자가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살 때 팔고, 팔 때 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1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상대 강도 지수예요. 상대 강도 지수.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상승을 했냐, 얼마나 많이 하락했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8년 미국의 웰기스 와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보조지표로 추세의 반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보조지표입니다. 심리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로 현재 시장의 상황이 과열된 상태인지 과매도된 상태인지 파악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14일을 기본 주기로 한다. 14일을 기본 주기로 사용하고, 이 지표의 수식은 이렇습니다. N일간의 상승폭의 합계를 N일간의 상승폭 합계 더하기 N일간의 하락폭의 합계를 더해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거를 RSI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주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승했다면 RSI 지표는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14일 동안 종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락했다면 RSI 지표는 0%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 날짜가 많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캐스팅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토캐스팅. N일간의 최고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일간의 최저값, 그리고 종가 또는 현재가, 그 다음에 빼기 N일간의 최저가. 이게 스토캐스팅이죠. 스토캐스팅.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100 하면 이게 스토캐스팅이고, 그래서 이걸 지표가 해보면은 그래도 거의 조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하락폭이랑 상승폭이고, 여기는 최고값과 최저값이니까 그 값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표가 신기하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걸 또 보완해서 최저값만 왜 하냐, 보완해서 만든 게 윌리엄 퍼센트 R이라는 게 있어요. 윌리엄 퍼센트 R이고 윌리엄 퍼센트 R 맞네요. 윌리엄 퍼센트 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최고값, 요거는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최고 N일간의 최고값, N일간의 최고값 빼기 종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분모는 똑같고 분모는 여기 똑같다. 최고가 N일간의 최고 이게 N일간의 최저. 제가 글씨를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글씨가 제가 악필입니다. 원래 천재는 악필이라고 아시죠? 근데 천재는 아닌데 악필이네. 어쨌든 악필입니다, 제가. 그래서 글자는 좀 못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SI 수식은 이거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RSI 기준선은 70선이 보통 하향 이탈할 때 매도를 검토를 하고, 이것도 스토캐스팅이랑 비슷하죠. 30선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해라.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돌파 시 매수, 이탈 시 매도. 제 같은 경우는 이탈할 때부터 조금씩 매도하다가 이탈 시에 또 더 매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다 봤을 때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RSI는 주가는 평균적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반대로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매수 물량이 나오게 되므로 결국 평균을 맞추게 된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앙드레 코스톨란이 강아지와 주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강아지는 결국은 주인하고 멀어져서 놀다가 집에 갈 때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다. 주인한테 결국은 강아지는 멀어졌다가 결국은 멀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갈 때 되면. 그래서 주식도 똑같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트 RSI도 차트 패턴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패턴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중 청장과 이중 바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추세 및 지지장을 RSI도 적용할 수 있고 이는 추세 진입 시 유리하다. 이것도 추세선을 그어서 활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RSI 자체의 선을 가지고. RSI 설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지표 추가해서 RSI를 적용하고 그리고 라인 설정은 14일로 하시면 됩니다. 14일로 하고 70, 30으로 하시면 되고요. 기준수.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RSI 켜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고 모르시면 증권사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두는 것도 50선을 그어두고, 여기서는 지지와 저항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 이렇게 쭉 상승 추세에 있죠. 상승 추세에 있는 동안에 보면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거는 다시 또 상승할 여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가는 거는 위로 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선을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매도일 때 사서 30 이상일 때 샀으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었죠. 600원대, 700원대 사서 3,000원대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RSI 장단점은 일단 장점은 정확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스토캐스틱과 버금가일 정도로 높다. 고점과 저점을 비교적으로 잘 맞추는 편으로 손익비가 높다. 시장 또는 해당 종목의 변동이 많을 때 활용하기 유용한 지표다. 그래서 많이 상승하거나 많이 하락할 때 하락하는 종목이나 시장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RSI 값이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단점입니다. 매도체가 강하다는 의미인데 30 이하로 떨어질 때 저점이라고 판단하여 이 지표만으로 즉시 매수할 경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변동폭이 작으면 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변동폭이 셀 때 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점, 아까 장점도 마찬가지인데 지표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70 이상일 때도 70에서 벗어날 때도 매도했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조지표랑 활용해야 한다. 보조지표. 이거 좀 이따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럼 같이 다른 보조지표. RSI 다이버전스를 또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RSI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 RSI 지표는 하락 추세인데 주가는 상승 추세이다. 그러면은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랑 다르게 움직여도 다이버전스라고,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RSI 지표는 상승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때 주가는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저점 신호로 매수가 가능하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RSI 지표는 하락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이때 주가는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고점 신호로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보조지표는 RSI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지표가 여기 또 30에서 벗어나고 있죠.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인데요. 이건 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지표는 하락한다. 이럴 때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했으면 대박이네요. 그리고 예시 차트고요. 예시 차트는 요 침체 구간에서 30에서 벗어났을 때 매수하고 과열 구간에서 70 하락 이탈할 때 매도를 한다. 그리고 이것도 30 하락 이탈 시 매수했었고, 그리고 요거
70 이하를 벗어났을 때 매도한다. 너무 잘 맞죠? 맞는 구간은 잘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안 맞는 구간들이 한 번씩 나타나서 그렇지, 맞을 때는 엄청 잘 맞습니다. 심체 구간, 또 가열 구간에서 딱 보면 대부분 이렇게 떠요. 스토캐스팅도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맞는 구간을 어떻게 활용한다? 다른 보조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이평선, 거래량, 캔들, 뭐 기타 등등, 뭐 추세선, 뭐 이렇게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모토렉스라는 차트인데요. 이것도 보조 지표, 제가 여기에 스토캐스팅을 한번 들고 나왔어요.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자, 스토캐스팅과 RSI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근데 비슷하죠?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나타나죠. 비슷하게 나타나고, 벗어나는 지점도 비슷하고. 그래서 보통 하향 이탈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빨리 뜨냐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설정하기에 달라서, 다르고 이용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잘 맞는지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조지표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이제 주의 사례입니다.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다른 보조지표를 같이 활용하라는 뜻에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속 올라가가 지표가, 보조지표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맞을 때도 많지, 맞을 때는 거의 다 맞아요. 맞지만은 이런 안 맞는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는 다른 보조지표랑 여러 가지를 활용해야 된다. 또 카카오를 보시죠. 이 카카오 같은 주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대입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부를 매수를 대응해도 되지만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냥 꾸준히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 다 뺏깁니다. 이런 보조지표 보고 매도했다가는 사고 팔고, 물론 트레이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사고 팔고 물량을 채울 수 있으시면 괜찮은데, 이런 좋은 주식은 그렇게 하다 보면 물량 다 뺏깁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이런 스토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대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트를 다 배워놓고 때로는 잊어버리라 하는 거는 회사를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회사를 뭐 더 중요하다. 여기도 HMM, 이거 뭐 1000% 이상 상승하는 동안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매도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보조지표만 보고 했으면 물량 다 뺏기고, 아이고, 저거 내가 샀던 주식인데,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 주식은 반대로 하락하는 주식인데 계속 보조지표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락하죠. 그래서 이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하락 추세 계속 나오는데 보조지표는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추세선, 이평선, 뭐 거래량, 뭐 캔들,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이 중간 단계에서 다 오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RSI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전정과 바닥을 찾기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정과 바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유용하지 못하다. 또 호재에 의해 강한 상승을 하는 상황이라면 RSI 값이 70% 이상이어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트의 패턴, 지지와 저항선, 추세 확인 등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기에 신호가 크게 발생해 큰 수익이 가능성은 있지만 RSI는 많은 매도를 신호를 제공하므로 자칫 잘못된 신호일 수도 있다. 트레이더한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일봉 차트 이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월봉 차트상 RSI 과매수, 과매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월봉상으로 활용하면 장기 투자가들한테는 유리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윌리엄 퍼센트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가도 중요하고 주식도 중요하고 투자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히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